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오늘은 중1-1 1차 방정식의 활용 제2강입니다. 저번 시간 1강을 통해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의 풀이를 어떤 순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가를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첫 번째 단계 모르는 값을 혹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로 정한다 라는 것과 마지막 네 번째 과정 구해진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1차 방정식의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내용, 수량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또 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도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라고 권해줬죠. 오늘 2강 거리, 속력, 시간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다 적용시켜 나갑니다. 물론 보다시피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관계식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내용도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혹은 잘 잊어먹는다 라고 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무당벌레 그림이라고 하는 이 도형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즉 이것을 나눗셈, 이것을 곱셈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리, 속력, 시간, 이른바 거속시의 관계식을 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재린이가 집에서 2km 떨어진 도서관에 가는데 처음에는 5km로 걷다가 나중에는 3km로 걸었더니 30분이 걸렸다. 재린이가 5km로 걸어간 거리는 미지수는 재린이가 5km로 걸어간 거리가 되겠죠. 식을 세우기 전에 그림을 이용하자고 했죠. 집이고 도서관. 재린이가 시속 5km로 걸어간 거리를 x라고 하면 시속 3km로 걸어간 거리는 도서관까지의 전체 길이가 2니까 2에서 이 길이인 x를 빼면 되겠죠. 또 속력을 밑에다 나타내는데 화살표, 거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화살표로 나타내고 5km 그리고 시간 단위를 꼭 써야 됩니다. 시속이면 시속, 분속이면 분속, 초속이면 초속. 5km per hour. 시속 5km라는 뜻이죠. 여기는 3km per hour.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자라고 권해주는 이유가 이 도형에서 이 부분이 5분의 x로 분수처럼 나타나는 것이 xkm를 걸었을 때 걸리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5분의 x.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여기는 시속 3km로 걸었을 때 걸린 시간 3분의 2-x. 저렇게 그림을 통해서 파악이 되면 식이 금방 나오죠. 5분의 x 3분의 2-x를 더했더니 30분 아니죠. 왜? 시간 단위로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분은 시간 단위로 고치면 2분의 1. 이렇게 식이 세워진 겁니다. 식이 세워지고 나면 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양변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곱합니다. 정리하면 6x-10x -4x가 되고 20, 15, 20을 우변으로 이용하면 -20, -5. x는 -4로 양변을 나눴을 때 4분의 5. 따라서 구하는 거리는 4분의 5km가 됩니다.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1km 더 먼 다른 길을 시속 3km로 걸었더니 모두 4시간 반이 걸렸다. 올라갈 때의 거리는. 그림이나 도형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식으로 딱 정리만 이렇게 되어줬다면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를 통해서 식을 세우는 과정까지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식을 세우는 데 집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림을 당연히 그려야 됩니다. 등산이니까 평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그리고 미지수는 올라갈 때의 거리를 x로 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x. 그렇다면 내려오는 길은 1km 더 멀다 했으니 x 플러스 1. 올라갈 때의 속력은 2km/h. 내려올 때의 속력은 3km/h.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 플러스 1. 모두 4시간 반이 걸렸다. 4.5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9. 양변에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서 정수계수로 만들어줍니다. 선생님이 보내주는 풀이 과정은 이렇게 정수계수로 나타낼 때 괄호 처리해서 나타내자. 그랬죠? 3x, 2x, 답이 5x. 플러스 2, 이하하면 마이너스 2, 25. x는 5. 구하는 올라갈 때의 거리는 5km. 그림만 그리면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 1번의 유형이 거속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쉬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보다시피 시간 기준으로 식을 세우고 풀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제 2번이나 3번은 시간 기준이 아니라 거리 기준으로 풀면 편한 문제들이고 오히려 식을 세우고 나면 풀이 과정은 쉬운데 학생들이 식을 세우는데 1번 유형보다 조금 더 불편해합니다. 1번 형이 공원을 향해 집을 나서서 분속 60m로 걸은 지 20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140m로 뒤따라갔다.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형과 만나게 되는가. 이런 것은 그림 어떻게 그리죠?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이고 공원이다. 형이 출발을 하고 동생이 출발을 했다. 그리고 만났다는 것은 형과 동생의 걷고 자전거를 탄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겠죠? 미지수는 동생이 출발한 몇 분 후에 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이 x입니다. 동생의 시간이 x라고 했으니 형은 20분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x 플러스 20이 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형은 60 곱하기 x 플러스 20. 동생은 속력 곱하기 시간. 60x, 140x. 140x를 좌변으로 이해하면 마이너스 140x. 정리하면 마이너스 80x. 1200을 우변으로 이해하면 마이너스 1200. x는 15. 구하는 값은 15분 후에 동생이 형을 만나게 됩니다. 거리 기준은 내용 파악하는데 불편하다고 그랬지 내용만 파악되면 식도 쉽고 풀이도 쉽습니다. 이번에 2번 둘레가 800m인 운동장 트랙을 속력이 각각 분속 90m, 70m인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반대 방향으로 걸을 때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 당연히 미지수는 이 몇 분 후인가죠?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운동장 트랙을 돈다, 호수 둘레를 돈다, 혹은 마주보고 걷는다 이런 것이 다 같은 유형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0m의 트랙이 어느 일정한 지점,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는데 분속 90m로 달리는 사람이 더 많이 걷겠죠? 이만큼 걸었다. 분속 70m가 이렇게 걸어서 만났다. 라는 얘기는 두 사람이 걸은 거리의 합이 한 바퀴 800m가 나온다는 겁니다. 식도 쉽게 나와요. 분속 90m로 x분 걸은 거리와 분속 70m로 걸은 거리. 이것이 한 바퀴, 즉 800m. 160x는 800. 따라서 x는 5. 구하는 값은 5분
문제 3번.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리는 기차가 28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분이 걸렸다. 이때 기차의 길이는, 미지수는 기차의 길이가 되겠죠. 그림을 통해서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이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m의) 터널이 있습니다. 이때 요 아카 뚜껑을 기차라고 한다면, 기차가 와서 터널에 진입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머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터널에 머리가 보인다. 이것은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것이 아니죠. 기차의 머리뿐만 아니라 꼬리가 완전히 나왔을 때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기차를 나타내면 이 기차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겁니다. 결론은 3분 동안에 달린 거리가 터널 2800m가 아니라 터널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합친 거리를 달린 거죠. 식을 세웁니다. 이때 거리, 속력, 시간의 유형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또 하나 나옵니다. 시간 단위를 시속, 시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속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용으로 봐서 시속보다는 분속으로 고치는 것이 편합니다. 시속 60km는 미터 단위로 고치면 0을 3개 붙여야 되겠죠? 6만. 이것을 분속으로 고치면 60으로 또 나눠주면 되겠죠? 시속 60km 달리는 기차는 분속으로 나타났을 때는 분당 1000m를 가는 겁니다. 따라서 식을 세울 때 1000 곱하기 3, 이것이 2800m인 터널 플러스 기차의 길이 x가 되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미지수항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 3000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000, 정리하면 마이너스 200. 따라서 x는 200이 나옵니다. 구하는 기차의 길이는 200. 항상 거속시 문제의 유형에서는 이 시간 단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틀린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 3-2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어떤 기차가 길이 12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48초 걸리고 길이가 510m인 철교를 완전히 건너는 데는 25초 걸렸다. 이 기차의 속력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으로 풀 수 있는데, 그러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지수를 하나만 사용하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로 저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이라면 활용 문제에서 모르는 값,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직접 미지수로 정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미지수를 세우고자 하면 내용 파악도 잘 안 될 뿐더러 식도 잘 안 세워지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기차의 속력이에요. 그러나 이 기차의 속력을 직접 문자로 세우고 접근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미지수로 삼아야 되느냐? 까다롭죠? 그런데 1번 문제를 먼저 푼 이유도 이렇게 완전히 통과하는 유형의 문제에서 항상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기차의 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차의 길이를 일단 미수로 먼저 정하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48초 동안에 이 기차가 지나간 거리는 터널 길이뿐만이 아니고 기차의 길이까지 합한 거리를 지났다. 또 철교를 지나가는 데는 25초 걸렸는데 역시 철교 길이 510 뿐만 아니라 기차의 길. 그런데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라고 했으니 이 속력이 같을 겁니다. 정수 개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48과 25의 최소 공배수를 각각 곱하게 되면
25x, 48x, 48x를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48x. 계산하면 마이너스 23x는 25 곱하기 1200은 3만, 48 곱하기 510은 24,480. 수가 크기 때문에 한번 나타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3x는 마이너스 5,520. 양변을 마이너스 2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240. 이 240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차 속력이 아니죠? 기차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24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750, 20으로 나오면 30이 되겠죠? 기차의 속력은 30m. 당연히 초속이겠죠? 초속 30m로 달리는 기차.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 유형의 문제들을 공부했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의 유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문제도 다양하고 그 난이도도 다양한 편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문제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서 풀이하는지를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1차 방정식의 활용 제3강 용도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